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동영상 5분짜리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다면 우리 몸은 과연 어떻게 될까? 먹기만 하고 제대로 배설하지 못한다면 우리 몸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몸속에 유해한 물질이 쌓여 결국 균형을 잃고 건강을 해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노폐물을 걸러 우리 몸에 유해한 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강낭콩 모양의 파처럼 붉은 빛을 닮았다 해서 콩팥이라 불리는 생명의 필터, 바로 심장입니다. 양쪽 옆구리 뒤편에 있는 심장은 척추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보통 성인 주먹만한 크기의 심장은 길이 약 10cm, 너비 5cm, 두께 3cm 정도이며 무게는 양쪽 심장을 모두 합쳐서 약 150g 정도 됩니다. 그럼 심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변을 만드는 일인데요. 심장에서 만드는 소변의 양은 하루 1에서 1.5리터 정도 되는데 신후 요관을 거쳐 방광에 저장됐다가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심장 내에서도 이 일을 주로 수행하는 곳은 안쪽에 위치해 있는 100만 개의 네프론인데요. 이 네프론은 다시 사구체와 세뇨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구체는 작은 모세혈관이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구조로 노폐물을 거르는 체와 같은 역할을 하며 여과 작업을 담당합니다. 사구체에서 혈액 중에 수분과 노폐물을 걸러 만들어진 소변은 세뇨관이라는 가늘고 긴 관을 통과하면서 수분이 흡수돼 농축되기도 하고 필요한 성분은 다시 몸속으로 재흡수되기도 합니다. 몸속에 어떤 물질이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심장이 알아서 넘치는 성분은 소변으로 배설시키고 부족한 것은 심장의 세뇨관에서 재흡수하는 겁니다. 심장 속에 있는 사구체는 아주 고운 체와 같아서 혈액에 있는 단백질 중 큰 입자와 적혈구는 통과하지 못하는데요. 때문에 정상 소변에서는 단백질이나 적혈구 등이 관찰되지 않지만 만약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면 소변에서 단백질이나 적혈구가 검출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심장은 호르몬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적혈구 생산을 자극하는 조혈 호르몬을 분비해 적혈구 세포의 적당한 수치를 유지하고 빈혈을 예방해줍니다. 또 심장은 혈압 조절에 필요한 호르몬을 분비해 혈압을 조절하고 뼈의 대사에도 관여를 하는데요.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 우리 몸에 칼슘 성분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심장은 우리 몸의 균형을 아주 세밀하게 조율하는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몸 안에 독소가 쌓이고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 식욕이 줄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겁니다. 보통 눈과 얼굴 등 몸이 붓는다든지 소변량에 변화가 생기거나 밤에 소변 보는 일이 잦아지고 전해질 불균형과 함께 빈혈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혈압이 높아지고 소변에서 혈액이나 거품 등이 관찰되곤 합니다. 심장 기능의 이상 정도에 따라 이러한 증세들이 다르지만 때론 증상이 전혀 없어도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증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신속히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 신부전은 심장 기능이 50% 이상 손상돼도 별다른 이상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가 돼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만성 신부전일 경우 아무리 치료를 해도 건강한 심장으로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투석을 하거나 심장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검진과 함께 만성 신부전의 원인이 되는 만성 사구체 신염을 예방하고 당뇨병과 고혈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더불어 신장에 무리를 주는 독성 강한 약과 담배 등은 되도록 삼가하고 평소 콜레스테롤과 빈혈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잘 보셨죠?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다 이 동영상에 다 나와 있었는데요. 신장의 위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봤을 때 앞쪽에 있지 않고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고 그 오른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횡격막 바로 아래쪽에 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신장 같은 경우는 조금 아래에 있고 왼쪽 신장이 조금 위에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똑같이 있지 않고 약간 삐뚤게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오른쪽 신장 앞쪽에 췌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그냥 상상하시면 돼요. 3D로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거나 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검진을 할 때는 등 쪽에 손을 대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두드려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장의 위치가 그렇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크기는 본인 주먹만한 크기예요. 그래서 제가 상상해봤는데 한 아보카도보다 좀 작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cm, 너비는 한 5cm 이렇게 해가지고 주먹만한 크기로 있고 이렇게 있고 무게는 한 150g 정도 되고요. 이제 다 알다시피 신장의 역할은 몸속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해독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해독작용은 이제 간에서 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장도 혈관 덩어리예요. 혈관 덩어리인데 그래서 혈관 질환이 생기면 당연히 신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우리가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온몸에 이제 혈관을 내보내는데 그 혈액이 가장 먼저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 뇌를 제일 먼저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간으로 가고 이제 신장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인체의 가장 큰 중요한 이제 큰 장기는 뇌,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폐, 그 다음에 간, 이제 마지막이 신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나거나 어떤 이유로 이제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혈액이 소실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몸은 뇌에 가장 먼저 혈액 공급을 하려고 하고 가장 나중에 이제 공급하는 건 신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요게 네프론이거든요. 요 전체를 네프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구체가 있고 사구체는 이제 모세혈관의 덩어리, 그러니까 실타래처럼 뭉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싸고 있는 게 이제 이게 보호막 주머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노폐물을 걸르는 필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변이 만들어져서 여기 보호막 주머니에 돼서 이렇게 세뇨관으로 가서 쭉 내려오면 밑에 이제 이렇게 방광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 그러니까 혈액이 전신을 돌면서 신장에 가서 이렇게 필터링이 되고 방광이 모이게 되는데 이게 계속 쉼 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루 동안 소변으로 나오는 양은 1.5리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혈액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1.5리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거쳐가는 혈액의 1%가 소변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1%가 한 1리터에서 1.5리터의 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신장의 기능 보면 이제 노폐물 제거하는 기능이 있고 수분 조절해서 혈압도 조절하게 되고 이제 항산성 조절이라 그러고 이제 뭐 각종 미네랄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수박 한 통을 먹어도 수박에는 칼륨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한 통을 먹어도 칼륨이 몸에 쌓이지 않고 그 균형을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에서 그 기능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칼륨 같이 이렇게 과일에 있는 칼륨이 많은 성분들은 신장이 정말 안 좋으신 분들은 못 먹거든요. 드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박을 먹고 소변을 잘 내보내고 몸에 이상이 없으면 이제 건강한 신장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수업을 하거나 이제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그 배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뼈랑도 관련이 있어요. 신장은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뼈를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적혈구 생성을 이제 신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 신장 질환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제일 많은 게 사부체 신염인데 이것도 다 증상은 뭐 핀뇨, 그러니까 소변이 적게 나오는 거, 그리고 혈액이 섞여서 나오는 거고 단백뇨, 그러니까 단백질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필터 기능을 할 때 단백질은 빠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신장의 기능이 이상이 생겨서 단백질이 빠지게 되면 이것도 이제 신장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항상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고혈압 그리고 뭐 콜레스테롤, 당뇨 이런 거는 다 신장에 다 무리가 가는 질병이랑 연결이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감기 걸린 이후에 신장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제 신장의 염증으로 이어지는 거고 간혹 이제 약물 뭐 한약을 잘못 먹었다가 신장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 병원에서 검사하는 어떤 CT나 이런 걸 찍을 때 조영제라는 약물을 사용하는데 그 약물로 인해서도 신장이 망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그 CT 찍기 전에 동의서를 써요. 병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게 조영제로 인해서 신장이 망가질 수 있다는 그런 걸 이제 인지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동의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유전성 질환으로 이제 신장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자가면역 질환으로 이렇게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느끼기에는 뭐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것도 신장에 무리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이진 않고 이제 질병을 베이스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쉽고요. 피곤하고 뭐 몸에 힘이 없고 이거는 이제 독소가 배출이 잘 안 되니까 몸이 계속 피곤해지는 거고요. 또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소화기계를 관장하는 신경이 신장 기능의 신경하고 같아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아져도 메스꺼움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암모니아 냄새 이제 이것도 여과가 잘 되지 않으니까 노폐물이 쌓여서 이제 말할 때 이제 입냄새로 나는 경우도 있고요. 피부가 또 건조하고 가려운 거 이것도 이제 소변에 독이 쌓이니까 그게 해결되지 않아서 피부로 나타나는 거고요. 가장 흔한 건 이제 부종, 몸이 붓고 눈이 붓고 이런 증상이 이제 나타나고요. 또 허리와 옆구리의 통증, 이제 신장의 위치가 이쪽 허리 쪽 뒤쪽이기 때문에 그쪽이 아파도 이제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고요. 혈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비타민, 그러니까 칼슘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슘이 부족하면 신장에 계속 이제 혈액 안에 칼슘이 많이 떠다니게 되니까 결석이 생기기가 쉬워요. 이제 칼슘이 부족하고 콜레스테롤이 있으면 둘이 같이 뭉쳐서 무쇠혈관이 많은 신장혈관에 맞게 되고 그쪽에 이제 돌이 계속 커지게 되니까 그럴 때는 소변을 배출해야 되는데 어떤 이물질이 있게 되니까 혈뇨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출혈이나 이제 심장마비가 있을 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나 심장이나 이런 쪽에 혈액이 먼저 유입돼야 되기 때문에 신장은 가장 나중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성 신부전이 있을 때 혈류 감소로 이제 신부전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만성 신부전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혈압이나 당뇨나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이제 결론은 만성 신부전으로 간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는 뭐 혈압을 조절을 하고 있고 당뇨를 조절을 잘 하고 있으면 만성 신부전으로 가는 거는 늦어질 수는 있지만 결론은 만성 신부전으로 간다고 인지하시면 되고 고객분들 만나실 때 현재는 증상이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만성 신부전으로 갈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뭐 10년, 20년, 30년 그 오는 횟수가 늦어지겠지만 관리를 잘 못하면 5년 안에도 만성 신부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전이 오래되고 만성 신부전이 되면 결론은 해결책은 특별히 없어요. 치료약도 없고. 그래서 혈액 투석을 하거나 이제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는 것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고혈압이랑 당뇨,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거나 이제 어쨌든 전신의 염증 수치가 높게 나오시는 분들은 모든 혈관에 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걸 먼저 인지시켜주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알려줘서 그분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장을 나쁘게 하는 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이제 고혈압, 그리고 당뇨, 그리고 콜레스테롤, 뭐 그리고 소금 섭취. 엄밀히 따지면 소금 섭취에서도 이제 나트륨이 많은 섭취를 하는 게 가장 안 좋은데 우리나라가 짜게 먹는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위암 발생률도 굉장히 높고 근데 평균적으로 한국인들이 하루 그 소금, 나트륨 섭취량이 예전에는 한 15g 정도 먹었을 때 13.5g 정도 먹었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하루 섭취량이 한 9g 정도 된대요. 근데 워낙에 그 WHO에서 권장한 양은 5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생활이 많이 좋아지고 이제 소금 섭취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평균 한 9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짜게 드시는 거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짜지 않고 싱겁게 먹는 거 가장 중요하고 이건 진짜 어디나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적당한 체중 유지하고 금연 금주 적당히 해야 되고 주 3회 30분 이상의 운동 그리고 고혈압, 당뇨, 통풍 이런 대사질환 다 해당되는 대사질환을 잘 조절해야 되고 또 신장 같은 경우는 신장 기능이 10% 남아있을 때까지 증상이 특별히 없어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우리가 간도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데 이 키드니, 그러니까 이 신장도 똑같아요. 침묵의 장기. 근데 대부분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이 가장 위험군이 높기는 한데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고혈압 있으면 고혈압약 먹고 당뇨 있으면 당뇨약 먹고 나는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증상이 특별히 없고 조절 잘 된다고 얘기 들으면 이제 여기까지 갈 거라는 거는 인지를 못하죠. 왜냐면 나는 병원에 계속 다니고 있고 관리받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저도 이제 이쪽 파마넥스 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예방에 대해서는 이제 의사 선생님 이렇게 외래에서 만나면 뭐 피 검사하고 결과 괜찮다고 그냥 이런 정도 얘기해주지,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신장 기능을 보는 검사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소변에 혈류가 빠지는지 단백뇨가 빠지는지 이런 거 체크하는 거고 혈액 검사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거든요. 신장 기능을 보는 걸. 그래서 그러니까 만성 신부전으로 갈 확률이 높으신 분들은 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거의 뭐 100% 다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시간의 문제라는 걸 인지시켜주고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하는 거 그리고 식생활이나 이런 생활 습관 바꿔주게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성 신부전 치료 보면 특별히 치료법은 없고 이제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만성 신부전이고 이제 투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면 그 이식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장 이식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가 주면 좋은데 그것도 내가 줄 수 있다고 주고 받을 수 있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신장 이식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주변에 투석하실 분들이나 예상되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이식 신청을 먼저 해놔야 되는 게 방법이고요. 이제 복막 투석과 혈액 투석
주변에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되게 생소하실 것 같아서 잠깐 자료를 조금 만들어 봤고요. 복막투석은 복막투석, 혈액투석 이렇게 있고 혈액투석은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복막투석은 그냥 내 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장이 필터 기능을 하잖아요. 필터 기능을 하는데 그 필터를 내 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강 안에 이제 그 투석할 액을 뱃속에 집어넣고 몇 시간 있다가 그게 이제 다 여과가 되면 다시 백으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복강 내 이제 도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먼저 해야 되겠죠. 내 배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하루에 3-4번 이걸 이제 교환을 하게 돼요. 교환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이 관을 집어넣는 수술을 하고 나서 요거는 이제 영구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투석을 목부로 하는 거니까 갖고 있으면 이제 요 액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한 4-5시간 있는 거죠. 길게는 한 6시간, 5시간 이렇게 하루에 4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네. 네, 근데 이거에 또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투석 같은 경우는 이제 내 팔에 혈관을 만들어서 하니까 매번 찔러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도관에 삽입해 놓은 상태니까 찌르지는 여기 이제 여기 밖으로 나와 있는 관에다가 이 백을 연결을 해서 다 집어 넣어놓고 4시간, 5시간 있다가 이제 다시 관을 연결해서 그냥 빼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소변인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소변인 거죠. 그래서 바늘에 대한 불안감이 없고 이제 병원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면 되고 이제 먹는 거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할 수 있죠. 그 대신 이제 일과 여행 뭐 이런 거에 자유롭고 대신 이렇게 관이 몸 안에 삽입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감염 소스가 되겠죠.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통목욕은 절대 안 되고 이제 샤워 정도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만 봐도 삶의 질이 되게 떨어지죠. 네. 아프면 안 되겠어. 그래도 복막투석이 그래도 좀 나아요. 그래도 좀. 네. 그래도 좀 나아요. 그래서 이제 혈액투석을 그러니까 복막투석을 하느냐 혈액투석을 하느냐는 이제 의사와 상담을 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데 이제 복막투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자유롭죠. 매일 물론 이렇게 액을 채우고 빼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먹는 것도 조금은 자유롭고 활동이 자유로운데 반해서 혈액투석 같은 경우는 정말 삶의 질이 떨어져요. 왜냐면 일주일에 3번은 무조건 병원을 가야 돼요. 그것도 한 번 가면 4시간에서 5시간, 그러니까 혈액을 거르는 게 4시간이고 바로 올 수 없고 잠깐 쉬었다가 와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집에서 나가서 집에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한 5시간 정도 시간을 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혈액투석을 하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혈액투석을 해야 된다라고 진단을 받으면 바로 혈액투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혈액투석을 할 수 있는 혈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동맥하고 정맥을 말씀드렸잖아요. 동맥은 압이 굉장히 크고 정맥은 압이 없고 그러니까 주변의 흐름에 이렇게 이끌려서 심장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동맥은 압도 세고 흐름도 세요. 그러니까 피를 빼내기가 되게 쉽죠. 근데 우리 겉에 보이는 혈관은 다 정맥이에요. 그러니까 동맥은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어요. 근데 정맥으로 이 피를, 그러니까 이 투석을 한다는 건 온몸의 피를 다 빼서 기계로 돌려서 다시 집어넣는 거를 4시간 동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피를 다 빼야 되는데 정맥에서 아무리 굵은 바늘을 찔러도 피를 다 빼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압이 없으니까 정맥은. 그래서 이걸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는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요. 동맥혈관하고 정맥혈관하고 보통
팔에다 해요. 팔에다 하는데 동맥혈관하고 정맥혈관을 두 개를 이렇게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혈관이 튼튼하면 동맥혈관하고 정맥혈관하고 그 사이를 룰을 만드는 거예요. 구멍을 만들어서 둘을 연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구나. 가능하죠. 근데 내 혈관이 약하거나 이제 문제가 있으면 혈관 질환이 있거나 이제 혈관이 약하신 분들은 인공혈관을 집어넣어서 그 사이를 연결을 하거든요. 그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한꺼번에 피를 많이 빼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빼서 다시 집어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맥하고 정맥 혈관을 이어 붙이는 이 지금 보기에는 잘 안 보이는데 이 안에 해부 구조를 보면 이제 안에는 이어 붙인 거예요. 이어 붙인 거고 그래서 이게 처음 이 동정맥류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 동정맥류를 하신 분 그러니까 하고 오랫동안 이제 투석을 하신 분들은 이 팔의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굉장히 크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개를 이어붙였기 때문에 그 동맥 흐름의 물살이라 그래야 되나? 그 흐름이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맥박 뛰는 것처럼.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투석을 해야 된다라고 진단을 받으면 바로 투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혈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혈관을 만들고 나서도 바로 사용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수술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그 혈관이 아무를 때까지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그 혈관을 잘 아물게 둬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투석을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럴 때 임시 방편으로 하는 게 이제 펑케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쪽에 굵은 혈관을 잡는 거예요. 굵은 혈관을 잡아서 요거를 이제 요 수술을 해놓고 요 수술한 게 아물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내 몸은 나빠지니까 이제 이쪽으로 투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이쪽 혈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상대정맥이랑 카테터 끝은 우심방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피를 빼서 기계로 돌려서 다시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몇 개월을 하고 이제 이쪽 동정맥류를 만든 혈관이 다 아물면 이제 이렇게 투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투석하는 데를 보면 이제 이쪽에서 몸에서 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쪽에서 나와서 이 기계를 통해서 필터링을 하고 다시 이제 그 옆에 혈관으로 해서 몸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투석을 하는 게 4시간이 걸려요. 그것도 일주일에 3번. 보통 그래서 투석을 이제 월수금으로 하거나 화목토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갈 수도 없어요. 가족끼리 어디 갈 수도 없고 여행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투석하시는 분들이 가족 중에 한 분이 있으면 되게 힘들겠죠. 가족분 누군가는 항상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래도 본인이 거동이 가능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은 이제 연세 많으시고 거동하기 힘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로 이동을 하고 누군가 한 분은 옆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온 가족이 다 힘든 상황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신장 기능 중에 하나가 혈액을 그러니까 조혈모 세포 그게 이제 신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 기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 호르몬을 주사를 맞아요. 피를 만드는 주사를 맞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투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고객분들 관리하실 때 건강 관리하실 때 이런 얘기 해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싶어. 그래서 파마넥스로 해결할 수 있죠. 근데 투석의 단계로 왔을 때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밀크시스의 성분이 간 기능 회복을 도와주고 간 손상된 거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근데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어떻게 회복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랑 뭐 콜레스테롤, 대사질환, 통풍 이런 거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까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때는 뭐 혈관과 관련된 거 다 콜레스테롤이나 뭐 유수 이런 거 다 좋으니까 그런 거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염증에도 뭐 엘로프리 또 유수도 좋고 또 신장의 기능을 좋게 해주는 거는 나빠지기 전에는 얼마든지 많으니까 우리 거는 또 6X 공법이고 하니까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모세혈관 그 네프론이 100만 개 있으니까 신장 기능, 이제 혈관 기능이 떨어지지 않게 도움을 드리기에 좋을 것 같고 티그린도 뭐 그 항산화 성분 굉장히 많이 들어있으니까 혈관 기능이 좋고 저도 네프론이 100만 개라고 하는데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주먹만한데 이게 100만 개, 한쪽 심장에 100만 개씩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됐는데 머리카락이 12만 개래요. 머리카락이 12만 개고 그 땀샘이 한 400만 개에서 500만 개래요. 그러니까 이제 네프론이 100만 개면 이제 대략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망가질 때까지는 표시가 안 나고 90% 망가져서 10% 기능 정도 남았을 때 이제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관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마넥스로는 이런 기능, 이런 제품들이 신장에 좋은 기능을 하는데 이건 어쨌든 기본 베이스로 혈관에 좋은 거는 신장에도 다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컨설 해드릴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